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 경제신문을 읽어줘. 요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다음에 종합면, 경제 관련. 그렇고요.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면 매물 나오면서 가격 떨어질 거라고, 거래 늘며 집값 대래 치솟아, 수요 억제 정부 규제 내성, 가점 경쟁 밀린 30대 패닉 바잉, 강남 마포 용산 아파트 신고가, 정부 취득세 강화 방안 예고에 다주택자들 서둘러 증여 나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조정받아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복했던 전망이다.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시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7.10 대책을 발표할 때 강화된 양도세 적용의 한시적 유예 카드를 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상당수 다주택자가 증여를 선택했고, 적은 매물이라도 잡기 위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량을 폭증했다.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70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세부담 강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주택자의 증여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증여가 매매보다 이익이 안 되게 할 것이라며 경고하자 규제 시행 전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달 1473건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386건, 5월 1566건으로 매월 1500건 안팎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함께 높이면서 출구가 막힌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증여 취득세 인상 전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각종 과세 강화 후에는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서울발 전세난 경기로 확산. 하남 96제곱미터 열흘도 안 돼 1.7억 올라. 하남 96제곱미터는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입니다. 서울에서 불붙은 전세 가격 상승이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경기 하남, 고양, 남양주 등에선 아파트 전세값이 최근 수천에서 수억 원씩 뛰고 있다. 치솟는 서울 전세값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경기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는 수요까지 겹쳤다.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까지 예고되고 있어 전세 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2%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56주 연속 오름세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6%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보유세 부담을 늘린 70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주 0.09%보다 오름폭은 줄었다. 전주 급등했던 송파구 0.13에서 0.06으로, 강남구는 0.11에서 0.06으로, 서초구는 0.09에서 0.06 등 강남 지역의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마영성 집값 상승률도 감소했다. 각종 규제가 점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신흥국 증시
잘못 오타입니다. 가파른 회복, 중국, 베트남 등 유망, 코로나 백신 원자재 값 상승에 선진국 증시 따라잡기 랠리, 신흥국 증시 한 달 새 6.1% 올라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 적고, 불확실성 커 국가별 차별화 예고, 상하이 증시 상승세 유지 전망. 신흥국 증시의 회복세가 빨라졌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따라잡기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제활동 재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신흥국 증시엔 모두 호재다. 다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국 증시가 오르고 있다. MSCI 신흥국 시장 EM 지수는 지난 17일 1055.061로 한 달 새 6.1%, 석 달 동안 17% 올랐다. 시장의 관심은 신흥국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쏠린다. 신흥국 증시는 2004에서 2007년, 2009에서 2011년 급등했지만 이후 선진국 증시보다 못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 2013년 말부터 현재까지 MSCI EM 지수는 5.2%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MSCI 월드 지수는 38.1% 올랐다. 증권가에선 신흥 증시의 따라잡기가 일단락되면 상승세가 둔화된 채 나라별 차별화가 커질 것으로 본다. 다 같은 신흥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대만 등을 제외하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 신흥국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든 것도 신흥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중국은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뤄졌고 비대면과 바이오, 통신 등 차세대 성장 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윤성일 현차증권연구원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대만 등도 유명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미국 증시 더 간다. 아니면 중국 증시가 더 낫다. 중국 증시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한 달 새 2,425억 원어치 순매수, 코로나 벗어나 경제 V자 반등, 넘치는 유동성 부양책 효과도, 끝나지 않는 미국 증시 상승 랠리, 주택 경기 등 소비 심리 살아나, 2분기 기업 실적도 예상 밖 성전, 미국, 중국 주식 모두 좋다는 의견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두 나라 지수 모두 코로나19 이후 급등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성장주 대부분을 갖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하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소비 활성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지만 양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미래에셋 대우는 최근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이라며 일찌감치 중국 손을 들어줬다. 미국 증시보다 중국이 나은 이유로 높은 경제 성장세 및 낮은 불확실성, 유동성, 정책 연속성 등을 꼽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코로나 사태 수습이 가장 빠른 국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올 2분기 V자 반등에 성공한 중국 경제가 3분기 5% 이상, 하반기 약 8%의 성장률을 기록할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것도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 2분기 실적을 공개한 S&P 500 기업 전체의 9%, 가운데 73%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 관련 기업 67%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IT 섹터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 예상치는 마이너스 9.2%로 S&P 500 중 양호한 편이라며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당장 주식시장 상승세를 크게 꺾어놓을 요소가 아니다 라고 했다.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 비해 더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다.
네, 그리고 종합명. 중국 배럴당 위안, 야심, 기축통화로 가는 첫 관문, 원유 들어. 가격 기준, 결제수단 모두 위안화 빠른 경제 재개로 막강 구매 파워. 세계 원유 원톱 수입국으로 부상. 산유국 큰손, 유가 결정권 커져. 위안화 세계화 절실한 중국, 미국이 홍콩 특별주의 박탈로 금융시장 중국 압박 우려. 중국 달러 의존도 낮추기에 안간 힘. 영국 BP가 미국 달러화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한 것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큰 이변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세계 원유 거래는 달러화 독주 체제였다. 뉴욕 상업거래소를 비롯해 런던 ICE 선물거래소, 싱가포르 상품거래소, 두바이 상업거래소 등 각국 선물시장은 모두 배럴당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대금도 달러로 결제한다. 비달러 거래를 해온 국가는 베네수엘라,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어 달러를 쓸 수 없는 나라 몇몇 뿐이었다. 중국은 이전부터 원유 위안화 거래를 추진해왔지만 순탄치 않았다. 1993년 원유 선물 시장을 개장했지만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탓에 1년 만에 거래를 중단했다. 2018년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개장했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이 원유 위안화 거래에 합류하지 않았다. 중국의 외환 시장 계획 가능성 등을 리스크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29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4% 늘었다. 반면 세계 원유 수입 2위 미국은 아직도 수요 둔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위 인도 등 일부 지역이 재봉쇄에 들어갔다. 지난달 인도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5% 떨어졌다. 중국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이 최근 유가 폭락을 틈타 원유 사재기에 나선 것도 글로벌 기업이 위안화 거래에 뛰어든 배경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위안화 표시 하루 평균 원유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 INE 원유 선물 가격이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보다 배럴당 3에서 4달러가량 높아졌다. 중국이 위안화 원유 거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원유 시장이 결제 화폐가 기축통화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각 기업이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면 세계 각국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위안화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 달러를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달러 의존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에도 원유 위안화 거래를 압박하고 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수출하는 원유 중 절반가량이 아시아에 수출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은 서방보다 약 2달 앞서 경제 재개에 들어갔고 낮은 가격을 이용해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요를 중국에 대거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네, 이제 마지막 글로벌 유동성 발작, 안전 위험 자산 가격 무차별 끌어올렸다. 달러 빼고 자산 가격 다 올랐다. 페드 코로나 이후 공격적 돈풀기, 달러 인덱스 석 달 만에 7% 추락, 안전자산 금값 9년 만에 최고. 저도 금물 KIRX인가 거기서 통해서 샀는데 지금 수익률은 저는 늦게 사서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은수요 증가, WTI 브렌트유도 40달러대 회복. 최근 달러 가치가 내리고 주식과 금, 은, 원유 등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이 수익을 쫓아 주식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금과 같은 안전자산 수요도 꾸준하다.
여기다 유럽 등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 합의에 이르는 등 각국이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원자재 상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1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현재 거의 10% 이상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자산 중 하나인 달러 가치가 내리자 세계 유동성은 금, 은 등을 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과 은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할 때 주식 채권 대안을 모색하는 투자자들이 찾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조니 데브스 귀금속 투자 부문 담당은 경제 불확실성이 크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라 금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시티은행은 금값이 앞으로 6에서 9개월간의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앞다퉈 돈줄을 푸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금광 조업이 중단되면서 금이 현재 가격에 고부로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각국 공장이 재개장하는 등의 금속 수요가 늘었다며 은은 태양광 사업 등 유럽의 녹색 경제 추진안에도 맞아떨어져 나날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 이번 주 경제신문을 읽어줘. 머니가 머니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